네. 지난 시간에 클래스라는 문법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미지를 로드할 때 한 번에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클래스를 도입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클래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부 하나씩 담고 있었고 하나하나 변수마다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설계도를 만든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미지도 설계도대로만 움직이면 추가해줄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로 바꾸고 난 뒤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 것과 클래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 뭐 크게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계속 이런 함수들 사용하고 있죠. 이런 함수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객체 하나 만들고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는 내가 주면 되는 건 이런 정보들 뿐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함수를 실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함수 실행할 때 이런 정보만 갖다 줘도 되니까. 그런 함수는 이 안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설계도에. 그래서 항구의 시를 들었던 거 있잖아요. 항구에 배가 떠 있고 수화물을 실은 상자 대략 9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이 9개가 같은 목적지로 간다고 하면은 얘를 데이터라고 했을 때 컨테이너에다가 묶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편리했잖아요. 근데 그게 같은 목적지가 아니라면 묶는 건 굳이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 상자 9개 중에 어떤 거는 플레이어 이미지 불러오는 거 아니면 어떤 거는 크기 바꾸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보여주는 거 그리고 가로 세로 구하는 거 그리고 좌표 X좌표 Y좌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레이어에 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때 플레이어 객체를 사용해야겠다. 이런 가져다 달라 요청을 받으면 이 상황에서는 이미지 따로 크기 변경하는 거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따로따로 해야 되지만 이때는 클래스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클래스를 쓴 경우고요. 클래스는 이제 객체 일환으로 공통된 것들끼리 묶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를 사용한 거는 상자 9개에 있는 거를 컨테이너에다가 한 번에 몰아 넣은 거죠.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로 묶는 것도 좀 맞는 상황일 때 해야 됩니다. 맥락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변수에 따로따로 저장하고 바꾸고 그랬던 요소를 이 클래스 안에 생성자랑 이 메서드로 대체한 거예요. 얘네가 다 어차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오브젝트는 클래스 이름이지 타입이 아닙니다. 파이썬에서는 오브젝트라는 타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게임에 나오는 객체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생성자는 왜 썼냐? 생성자는 왜 썼냐면 객체 만들 때 바로 실행되죠? 그러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들을 설정할 때 유용하니까. 그래서 이 에드 이미지 보면은
그 파일의 확장자, 내가 가져온 이미지의 확장자 이름이 png인지 아닌지 이거를 나눠서 처리한 거고, 그런 경우를. 그 다음에 여기서 getSize 했던 거는 changeSize 안에서도 하고 있죠. changeSize에서 일단은 밖에서 준 몇으로 할 건지 준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바뀐 이미지의 폭과 높이 이거를 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는 한 번에 해줘도 상관없죠. 이거를 뭐 따로따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잠깐 어차피 체인지 사이즈 해서 변경한 이미지 변경까지 하고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면 세트로 좋은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 있죠, 여기서 add 이미지하고 getSize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변경할 거니까. 그러면 변경된 이미지의 가로 세로까지 알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뀐 너비와 높이만 알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사용 가능할 거고, 왜냐면 이런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width라는 변수랑 height라는 변수가 생겼으니까, 값도 들어있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가운데 정렬이 있죠.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 이미지 너비와 높이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에는 이제 분리타는 것도 따로 했는데 얘도 이제 클래스 안으로 넣어줬죠. 그래서 show라는 메서드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가공한 이미지를 정해준 좌표를 통해서 화면에다가 그려내는 거. 그러면 이게 show라는 메서드의 기능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셀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셀프. 지금 보시면 다 셀프가 붙어 있잖아요. 이 셀프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딜 가나 다 셀프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플레이어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객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있고,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이닛이 실행되니까 이 안에는 x랑 y라는 변수가 있죠. 일단은 얘도 리모컨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 이 리모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x와 y 이렇게 변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처음에 0으로 설정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이 3개가 있네요. 메서드가 3개가 있어요. 하나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dd image, change size, show.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게 이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객체의 모양은 이런 설계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설계도를 보고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설계도대로 나온 거고, 동시에 이제 안에는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리모컨이 생기고, 이 리모컨을 복사해서 줘야 변수가 원격에서 객체를 조정할 수 있겠죠. 그냥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값을 하나만 넣겠다고 한 거니까. 여기서 보면 객체 안에는 x, y가 있고, 그 다음에 add 이미지 있고, change size 있고, show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셀프는 뭘까요? 여기서 지금 클래스 안에서 쓰고 있는 이 셀프라는 거. 얘가 show, change, add. 얘죠. 셀프라는 거는 객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리모컨이잖아요. 이게 셀프죠. 얘가 아니라 얘가 셀프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걸 디스라고 했죠. 디스. 객체 안에 있는 리모컨. 그래서 플레이어랑 연결된 객체 입장에서 봤을 때 셀프는 얘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 클래스 안에서 뭐 셀프 점 하고 있잖아요. 얘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이제 클래스 밖에서 체인지 사이즈, 클래스 밖에서 체인지 사이즈를 이용할 때 인자로 50, 80 이렇게 갖다 주고, 메서드 안에서 이미지에다가 약간 크기를 주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가 셀프.이미지라고 이미지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뭘 가리킬까요? 불러온 이미지죠. add 이미지를 통해서 두 가지 경우에서, 뭐 우리는 png였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다가 불러온 이미지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밖에서 정해준 값으로 크기를 바꾸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이거 플레이어니까 에너미라고 한번 해볼게요. 적객체 에너미. 그러면 새로 추가한 그 전에 있었던 뭐 플레이어랑 연결된 객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새로 추가한 객체와 이 연결된 변수, 어차피 객체 모양은 똑같이 생겼죠. 왜냐면 같은 클래스에서 만들었으니까. 틀은 오브젝트 클래스를 보고 만들 거니까 똑같이 생겼을 거고. 그러면 이때 추가한 셀프.이미지는 뭘까요? 플레이어랑 연결된 객체 안에 있는 add 이미지에서 불러온 이미지는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객체랑 여기서 객체는 서로 다르죠.
그렇다는 건 이 셀프도 각각 개별적이라는 거고, 그러면 add 이미지를 통해서 플레이어랑 연결된 객체 안에서 add 이미지 해서 self.image로 가져온 거랑 에너미가 add 이미지를 통해서 가져온 self.image랑 다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독립적인 객체니까 얘가 1번 객체, 이게 2번 객체라고 했을 때 각각 1번 오브젝트, 2번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적 이미지, 플레이어 이미지, 적 이미지. 연결된 변수가 다르고, 그러면 1번 객체한테 있어서 셀프 얘고 2번 객체한테 있어서 셀프는 얘죠. 왜냐면 얘네 둘이는 서로 이렇게 다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똑같이 셀프라고 사용했어도 어떤 주체가 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된 변수는 뭐고 또 누가 일을 하냐에 따라서 셀프의 정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두 개는 동명이인이다. 그러면 일을 하는 객체는 분명히 다르고 self.image의 정체도 이미지를 추가할 때마다 계속 바뀔 건데, 그러면 뭐 player.changeSize 이걸 했을 때 self.image랑 또는 뭐 이제 밑에다가 enemy.changeSize 했을 때 그때 안에서 self.image는 다른 거죠. 그래서 각각 연결된 객체를 기준으로 말할 때 그때의 self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편지를 쓰려고 할 때 일단 플레이어에게 쓰려고 해요. 그러면 플레이어에게, 그리고 에너미에게 쓰려고 하면 에너미에게라고 보통 이렇게 쓰죠. 네, 그러면 이런 오브젝트가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면 번호로 만약에 1번에게 2번에게 4번에게 5번에게 6번에게 뭐 이렇게 있고 이게 끝도 없이 있다고 하면은 편지를 이런 사람들에게 다 써야 되는데 한 단어만 바꿔서 말이 되게 할 수 있죠. 여기서 뭐 사람이 58,000명까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8,000명에게 다 1번에게, 2번에게, 3번에게 쭉쭉쭉 해서 58,000번에게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한 단어만 바꾸면, 한 부분만 바꾸면 그 한 가지로 다 퉁칠 수 있게 돼요. 퉁친다? 좀 어감이 좀 그런데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 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는 이래요. 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1대 다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대 1이죠. 그랬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편할까요? 1대1 관계니까 이 관계에서는 플레이어 말고는 사람이 얘뿐이죠. 그러니까 얘가 너라고 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선 너가 나를 부른다는 거를 지칭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번호로 하지 말고 너에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받는 입장에서 이거 나한테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수신자가 다른 상황에서 너라고 가리키는 사람은 전부 다 달라도 받는 사람은 나한테 보냈다라는 걸 자기 자신으로 인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너라는 게 셀프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됐으면 실행해보는 겁니다.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직 뭐 움직이고 이런 거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클래스로 처리한 거예요. 클래스 사용 전 코드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다음에 딜리 썼던 것도 놔둘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 이미지를 클래스로 불러오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이 나온다는 거는 좀 어려워지겠죠. 아직 주인공이 해야 되는 일을 끝내지 않았잖아요. 아직 화면에만 나오고 뭐 키보드 누를 때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게임 실행 중이라고 할 때 내가 만약에 방향키를 왼쪽으로 눌렀으면 이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누른키를 인식해야 돼요. 어디에 써야 될까요? 자, 이 메인 이벤트 내에서 어느 부분에다 써야 될까요? 감지한 부분이죠. 누른 키를 인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입력 장치인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 경우에요. 그래서 감지한 부분에서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감지했으면 그 감지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변화했으면 화면에다가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사용자 눈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보여주는 작업을 안 하면 그냥 이 코드상에서만 얘가 움직였다라고 알고 있는 거지 사용자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클래스로 구현했죠. 근데 이게 뭐 클래스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안 써도 됩니다.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그냥 변수에 다 저장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돌아가니까. 그래서 필수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매개 변수를 이 안에서 분명히 어드레스 S 두 개로 썼는데 S 하나 지운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당연히 오류가 생겨요. 비정상적인 작동 됩니다. 실행했을 때. 그러면 한번 오류 메시지를 한번 보죠. 자, 이거 드래그 안 되죠? 그리고 오류 메시지 발생했고 보시면 어드레스 is not defined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이 S 하나 빠진 거는 선언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거죠. 얘를 써야죠. 그래서 오탈자 주의하시고요.
제대로 나오고. 그래서 오류 메시지도 잘 봐야 돼요. 정상 작동 안 한다면. 일단은 오류 메시지도 지금 우리가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라이브러리만의 그 에러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기능을 만들어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뭐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에는 A라는 기능이 있는데 A에 대한 오류 메시지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뭐 매플러립 여기서는 이제 뭐 B에 대한 문법이 오류는 B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류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 메시지는 그때그때 검색해서 적용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미지도 불러온 상태라면 각각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에너미가 내려오는데 뭐 게임 화면이 있을 때 적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가 플레이어를 조종하려고 왼쪽 키를 눌렀을 때 얘도 똑같이 왼쪽으로 내려오면 안 되죠.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죠. 그러면 주인공은 키보드를 입력 바탕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만 컨트롤 하는데 집중할 겁니다. 근데 이 조건 거는 거는 좀 되게 까다롭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화면이 있어요. 동일한 창이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어 캐릭터. 처음에 시작하면 정한 곳에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 또는 오른쪽을 누를 건데, 자, 그러면 그거에 맞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뭐 둘 다 동시에 눌렀다 그런 경우는 보류하고, 그러면 이제 캐릭터의 위치 정하는 곳은 어디서 하죠? 보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 쇼 메서드죠. 좌표를 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좌표는 객체를 만들고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정했고요. 그러면 이제 게임 화면이 400 곱하기 900이었던 것 같은데 400 곱하기 900이죠? 그럼 여기서 얘의 활동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난 시간에 축까지 했던 것 같은데 가로가 X축이고 세로가 Y축이었죠? 여기가 원점이었고, 그러면 일단 보통은 아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게 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표를 기준으로 나타냈으니까 화면에 양옆으로만 움직인다면 Y좌표는 고정이겠죠. 그러면 X좌표만 신경 쓰면 되겠죠? X좌표. 그러면 만약에 400 범위 내에서 0에서 여기면 400이잖아요. 얘가 400만큼 400까지 간다면 화면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동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범위라는 거는
x 좌표가 0에서 400에서 아니 x가 아니라 플레이어의 너비만큼 빼야죠. 400 마이너스 가로폭 최대 범위는 0부터 400 마이너스 가로폭까지 이동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캐릭터가 발사하는 투사체 같은 거 있죠. 투사체는 윗방향으로 발사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최초 시점에서 이제 스페이스바 눌렀으면 캐릭터의 앞에 생겨야죠. 지금 이 위치. 그리고 캐릭터를 기준으로 정가운데에서 나오는 게 보통 편하니까, 보기 편하니까 대략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황에서 왼쪽 방향키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캐릭터의 위치는 왼쪽으로 좀 가겠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또 누르면 이번엔 어디에 생겨야 될까요? 이쪽에 있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또 여기 생겨야죠. 그러면 이전에 발사한 이 투사체는 윗방향으로 나갔으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위에 있겠죠. 근데 첫 발 발사하고 나서 이렇게 발사하고 나서 그 다음 투사체를 발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내가 두 번째 발사한 투사체도 그것도 그거대로 또 나가야겠죠. 얘는 당연히 쭉 진행하고 있어야 되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적을 만나지 못한,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은 투사체는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캐릭터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이렇게 촘촘하게 생기겠죠. 계단식으로 생기는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스페이스바 계속 눌렀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적 비행체까지 고려해야 되고, 적 비행체는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나오게 해야죠. 그러면 일단 투사체는 발사하면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얘도 같이 위로 올라간다면 안 되겠죠. 얘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캐릭터는 좌우로 움직여야 되고, 투사체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신경 쓸 게 되게 많은데 결과물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그리고 얘도 이제 에너미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생기면 별로죠. 패턴 파악하면 안 되니까. 그죠? 만약에 파악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이제 좀 난해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에너미들은 화면의 가로 세로를 따졌을 때 발생하는 방향이 가로 방향 랜덤일까요? 아니면 세로 방향 랜덤일까요? 가로랑 세로 중에 위치는 가로 방향 랜덤이죠. 세로 방향이면 여기 생겼다 여기 생겼다가 여기 생겼다가 하는 거니까. 그쵸? 이쪽 가로 방향으로 랜덤으로 생겨야 돼요. 근데 투사체는 그게 아니고, 캐릭터가 발사할 때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조작하는 건 적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려워졌으니까 어려운 건 나중으로 미루고 아직 안 한 거나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입력에 따른 주인공의 위치를 변화할 건데, 어차피 프레임은 정해져 있으니까 건들 필요 없고요. 이것도 마우스를 감지해서 끌 수 있는 상황을 부여했죠.
여기 꺼버렸네. 이거 버튼 누르면 꺼지잖아요. 이걸 이제 이벤트 타입에 넣어가지고 이벤트에 넣어서 이런 속성을 가진 타입이 퀴시랑 같으면 시스템 엑시트라는 값을 1로 변경시켜갖고 이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탈출했죠. 그러면 일단 K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진짜로 이벤트를 감지했는지 출력을 하게 할 거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 것도 다 감지돼요. 마우스 모션 다 나오죠?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도 다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냥 다시 실행할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왼쪽 오른쪽 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키 업다운이 나오죠. 키 업이 있는데, 자, 키 업은 뭘까요? 키 다운은 뭐고? 키보드를 이제 이렇게 봤다고 했을 때 버튼? 키라고 할게요. 키가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키가 눌리면은 밑으로 내려가고 손가락을 떼면 다시 올라오죠. 요게 이 눌리는 게 키 다운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떼서 키가 다시 올라오면 그게 키 업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나와요. 뭐 눌렀는지도 알 수 있고요. 키마다 고유의 값이 다 다르죠. 여기 이거는 아마 컨트롤이에요. 제가 뭐 설명할 때 이거 보라고 하면서 컨트롤 누르면 여기 원 생기잖아요. 그 눌렀더니 생긴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정보를 얻었어요. 마우스 모션이면은 마우스를 이 화면 위에서 움직일 때인 거고, 키 업다운이면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도중에 내가 키를 눌렀을 때고. 그래서 딕셔너리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가 눌리고 뭐가 손이 떨어졌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처리를 할 거예요. 정보를 뜯어서 볼 수 있는데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두면 되겠죠.